(7장의) 마지막 파트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 우리가 동일한 결정구조와 동일한 조성을 갖는 결정시료를 우리가 이와 같이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분말로 만들면 측정하는 XRD 기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독일에서 만든 거든지 또는 한국에서 만든 기계에 관계없이 우리가 동일한 엑스레이 회절상이 얻어졌는데, 이게 동일한 회절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 강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아까 말했죠. 제일 센 거를 100으로 놓고 나머지 강도를 우리가 뭐 70, 50,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동일한 엑스레이 회절상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동일한 엑스레이 회절상을 이때까지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30년도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ICDD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뭐냐면 International Center for Diffraction Data라는 이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옛날에 사용했던 요만한 사이즈의 카드 안에 모든 데이터를 쭉 써놨거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쭉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엑스레이실에 가면 그 데이터 그 카드가 뭐 수천 장, 수만 장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얘를 우리가 전부 다 PDF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RD로 측정한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PDF를 찾아봐 가지고 이게 우리가 찍은 데이터가 어떤 PDF 파일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 ICDD에서 만든 프로그램 메뉴에는 다음과 같이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맨 위에 여기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periodic table이라는 게 있죠. 요걸 치면 우리가 각각의 여기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원소의 엑스레이 회절상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의 카드를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ICDD 이 카드인데, 이 PDF 넘버가 뭐냐면 이 번호가 00040836. 그러니까 모든 PDF는 그 PDF의 데이터에 번호가 매겨져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0번 그룹에, 그 다음에 004 그룹에, 그 다음에 0836번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를 보면 맨 위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PDF 번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PDF 파일 넘버가 얘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퀄리티 마크라는 게 있네요. 이 퀄리티 마크는 뭐냐면 얘가 여기 밑에 쓰여져 있지만 스타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거는 여기 보면 스타를 별이죠. 이게 별. 신뢰도가 매우 높은 데이터다. 그 다음에 I라고 쓰여져 있으면 꽤 믿을 만한 데이터고, C는 calculated 데이터, 계산한 데이터, O는 이거 뭐 쓰지 마세요.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예요. 그런 게 있고, 보면 이건 지금 카파의 데이터인데 카파의 즉 엑스레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보면 피크 데이터라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피크 데이터가 얻어지는 투세타 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면간 거리가 나오고, 그거의 결정면이 이게 111면, 200면 이런 거지 쭉 나오네요. 웨이브랭스는 뭘 썼고, 웨이브랭스는 이게 카파 K 알파를 쓰고, 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하나의 PDF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만 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 데이터에 예를 들면 요 데이터에 요 밑을 보면 여기 뭐 익스페리멘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크리스탈, 옵티칼, 미셀러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익스페리멘탈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익스페리멘탈 데이터라고 레디에이션은 카파 K 알파를 사용했고 파장이 람다가 1.5405란 옹스트롱이고 필터는 니켈 필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인텐서티는 뭘로 쟀냐? 디프렉터메터로 쟀다. 그러니까 아까 그 PDF 파일의 데이터에 대한 저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피지컬 데이터네. 카파에 이런 피지컬 데이터가 크리스탈 시스템이 큐빅이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그룹이 FM3M 번호가 225번. 야, 여러분들 결정하게 책의 앞에서 결정을 배우면서 다 배웠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멜팅 포인트니 뭐 덴시티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이 피지컬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C에서는 뭐냐면 크리스탈을 누르면 크리스탈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네요. 레티스 파라메타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레퍼런스 이런 거 누르면 이거를 했던 레퍼런스들이 이게 쭉 나와서 이것을 이용한 참고 문헌들이 쭉 나오고 뭐 이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카파 결정질 분말 우리 아까 한번 배웠죠? 이 카파 결정질 분말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상대 강도라고 그랬죠. 이 투세타가 얻어지는 게 첫 번째 43.3도가 이게 100, 그 다음에 50도에서 얻어진 게 요게 45, 그 다음에 73도 투세타 센터에서 얻어진 게 21, 이렇게 이게 실험적인 데이터입니다. 실험적인 데이터.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PDF 번호 00 세트 00란 가족에 있는 0834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얘가 일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와 이 데이터를 비교하면 이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가 나온 여기에 보면 이 얘를 보면 여기에 강도들이 여기 146 이런 식으로 쭉 여기 써 있죠. 이거랑 우리의 이 데이터를 비교하면 이게 실험한 거랑 비교를 하면 거의 같은 애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카파라는 실험 결과가 이게 카파라는 것을 우리가 카파의 PDF 데이터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결과와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원소로 된 물질이라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카파를 눌렀으면 됐잖아요. 이 메뉴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개로 이루어진 원소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NaCl을 한번 얻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 피리오드 테이블에서 먼저 원소 A를 선택하고 NA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온이항을 채지하고 여기 보면 온이항이 있네요. 요걸 그러니까 원래 하나 할 때는 난 카파 NA만 볼래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는 거고 온이항을 제기하면 두 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 애들을 누르고 그다음에 CL을 선택하면 이제 NA와 CL이 선택된 겁니다. 그다음에 피리오딕 테이블의 우측에 엘레멘트를 가가지고 여기에 요거를 누르고 그다음에 넘버 오브 엘레멘트 수가 지금 NA와 CL이니까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넘버 오브 이걸 두 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게 서치가 이렇게 있죠. 이걸 싹 서치를 하면 그러니까 NA와 CL에 해당하는 24개의 PDF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8개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만 턴하면 이거 보세요. 세트가 00에 005의 PDF 넘버가 0628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NaCl에 대한 PDF 파일이 나오네요. 자, 이 PDF 파일 이름이 여기 나오고 그 번호가 나오고 지금 이 번호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민등록증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치료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다양한 피크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에 투세타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강거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절대적 상대적 강도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게 이게 제일 높으네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우리가 이 PDF 00, 005, 0628에서는 NaCl 결정에 뭐 또 여기에 보면 익스페리멘탈도 있고 피지컬도 있고 크리스탈 스트럭처도 있고 뭐 이거 다 있으니까 이걸 딱 눌러보면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이거의 퀄리티도 보면 스타네요. 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우리의 실제 NaCl 우리가 결정 분말을 가지고 NaCl 결정 분말을 가지고 실험한 거를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피크, 두 번째 피크, 세 번째 피크에 우리가 여러분들 상대 강도가 나오네요. 아, 우리가 요거 상대 강도가 쭉 나오는데 이 상대 강도를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그 PDF 파일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요 PDF 파일에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 여기와 쫙 일치하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 상대 강도가 이렇게 쭉 나와요. 당연히 이걸 봐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피크와 우리의 실험적인 피크가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NaCl의 PDF 파일과 우리의 실험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이거 카파 K 알파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여러분들 배우겠는데 뭐냐면 우리의 이 ICDD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물건이 우리가 찍은 거를 가지고서 아까는 우리가 이게 소금이야, 이게 FE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냈지만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애를 알 때는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 찾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다음에 스트롱 라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라인 세 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서치를 눌러서 서치에서 미셀러스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찾아내는 게 스트롱 라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강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맨 처음 강도가 스트롱 라인이 2.82서부터 2.83 사이에 있다. 두 번째 라인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강한 라인이 1.99서부터 2.0에 있다. 세 번째 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서치를 할 때 얘가 28점, 예를 들면 제일 센 게 2.81 옹스트롱에서 나오면 이게 2.81인지 이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작은 거를 집어넣네요. 이런 식으로 쏙쏙 집어넣고 예를 들면 이건 1.99와 2.0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걸 모르니까 실험한 게 이건 1.64가 1. 그러면 얘가 이거 보세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피크는 이만한 수가 있고 이런 수가 있고 이런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만족하는 애는 콤바인드 리절트가 25개가 얘를 만족하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면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24개의 그걸 만족하는 애 쭉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 가지고 26개는 얘는 뭐 이런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아까 그거는 NaCl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NaCl이 요렇게 요게 있네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 PDF 넘버가 있으니까 요 PDF 넘버를 찾아가서 얘를 NaCl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PDF 파일이
다음과 같이 생겼네요. 이 PDF 파일에 번호가 01 076 3453 이 나와서 이거를 실험 데이터 피크가 이렇게 됐고, 이 피크가 우리 아까 봤던 그 피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보면 이게 두 번째 피크가 제일 세다. 여기서는 보면 999로 했네요. 노멀라이징을. 그러니까 999가 결국은 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 이게 999 이게 9.1이면 91이면 하나가 인텐서티가 9999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1이면 처음 피크가 이게 뭐예요? 91이면 이거는 그러니까 9.1%라는 뜻이죠, 이게. 9.1%는. 그다음에 얘가 17이라 그러면 아주 1.7%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피크를 우리가 했고 이 PDF 데이터는 아까 보는 방법을 다 배웠죠, 여러분들. 얘는 카파 K 알파 가지고 실험하고 여기에 익스페리멘탈, 피지컬, 크리스탈 이게 다 눌러보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롱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찾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네요. 야, 여기도 잘 써 있지만 스트롱 라인 법에서는 가장 강한 상대 강도를 3개 선택할 때 그 상대 강도가 거의 비슷하면 어떤 게 제일 스트롱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강도를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센 걸 찾아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범위가 예를 들면 투세타 범위 바깥에 제일 센 피크가 있다면 우리는 이건 실험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유니버설하게 많이 사용하는 게 다음에 롱라인법입니다. 롱라인법이라는 거 보면 가장 결정면의 간격이 긴, 큰 세개, 이게 롱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투세타 값이 가장 작은 세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자. 결정 피크가 있으면 제일 작은 애를 가지고 하자라고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와 똑같은데 서치를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걸 롱 라인을 눌러서 찾아내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명간 길이가 긴 순서로 D값을 하네요. 그러니까 명간 길이가 제일 긴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쭉쭉 찾아나가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찾아나가는 게 이렇게 명간 길이 긴 식으로 이렇게 쭉 찾아내가지고 히트하는 게 나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냐면 NaCl PDF 파일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를 뭘 쓰냐면 첫 번째 라인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얘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미지의 엑스레이 실험을 했다면 롱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게, 롱라인법을 이용해서 그 물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다음과 같이 PDF 데이터 파일을 찾아내 가지고 다음 이 PDF 파일 데이터에서는 여러분들 피지컬 이 실험 방법, 피지컬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피지컬에서는 밀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를 재봐 가지고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딴 PDF 파일을 찾아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물질을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7장의 공부를 다 마치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7장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배운 게 덩어리가 아니라 왜 분말을 이용해서 엑스레이의 회절 강도를 측정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분말은 랜덤하고 얘는 유니버설하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동의 강도는 뭐에 비례한다? 앰플리튜드의 자승에 비례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강도가 즉 엑스레이의
전자에서의 회절 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한 원자에서의 엑스레이의 산란 강도를 배웠죠. 한 원자에서의 산란 강도가 뭐였죠, 여러분들? F였죠. 어토믹 폼 팩터. 그 다음에 한 단위포에서 엑스레이 산란 강도가 뭐에 비례했죠? FHKL. 얘는 HKL가 원자의 위치 UVW로 우리가 이 F를 계산할 수 있었죠. 이거의 자승에 비례해서 우리가 인터셉트가 얻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단원자 격차점에서의 구조인자를 배웠고, 다원자 격차점의 이해로서 CSCL과 NaCl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절 분말에서 회절 강도를 결정하는 인자들의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럭처 팩터의 자승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배웠죠? 여러분들 로렌스 폴라라이제이션 팩터를 배웠네요. 그렇죠? 로렌스 팩터와 폴라라이제이션 팩터를 합친 거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배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멀티플리시티 팩터를 배웠죠. 이 멀티플리시티 팩터 P에 의해서 100은 6개, 그 다음에 111은 8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3은 48개, 이걸 배웠고, 그 다음에 온도 팩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4개가 곱해져서 즉 결정 분말의 회절 강도가 결정되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쭉 해서 이 온도 팩터까지 쫙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다 했고, 그 다음에 회절 피크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그 예로 여러분들 두 개의 예를 한번 들어봤죠. FE와 카파를 여러분들 제가 강의 자료에도 계산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꼭 직접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엑스레이를 한 반은 배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의 회절을 피크를 계산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팩터들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결정학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웠네요. 그렇죠? ICDD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또는 우리 호적 초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얘가 어떻게 됐다, 이 파우더가 어떻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책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 챕터 마지막에는 꼭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 7장의 분만 결정의 엑스레이 회절 강도가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직접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풀어보지 않고 남이 풀어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연습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 이 7장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다 들으느냐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